오늘은 유독 한국인에게만 한이 있는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폭삭 소가수다의 애순이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요망한 감귤녀 애순이. 참 곡절도 많고 눈물도 많은데 말년엔 많은 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애순이에게만 한이 많고 중국이나 일본에는 한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가설은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인기가 많았던 두 개의 외국 서적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만족지연 능력을 얘기하는 책인데 재미난 건 만족지연이 끝판왕인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잘 참고 기다리면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에 의하면 인류는 풍족한 북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아주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었는데 동쪽 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천적이지 못하고 불안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북아 사람들은 만족을 더 지연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각 나라마다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데 자기가 먹는 대신 힘이 강한 윗선, 상사나 보스에게 하나를 바치고 하나는 자기가 먹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하나가 되는 것이 대륙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게 된 방식은 추종입니다. 더 강한 이에 맞추고 그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얻는 방식입니다. 종종 따거와 입맛만 맞추고 나면 추종은 방종의 형태로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중국의 유명한 금서인 창랑지수라는 소설은 사회주류에 합류하지 않는 도덕적인 주인공이 결국 자기 소신과 도덕을 버리며 부패한 주류에 굴복해 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만족지연의 방식 때문에 이들의 욕구는 조직전의 양상을 보이며 좌절감이나 조직의 복수심은 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한을 남기지 않는 듯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일단 마시멜로를 절대 먹지 않고 먹으려는 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그냥 체념합니다. 자연재해와도 같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본 스탠스는 복종, 오베이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내전 중이었고 군주와 사무라이는 민초를 수시로 짓밟습니다. 군주가 바뀌는 경우도 숱하다 보니 말하는 건 무조건 일단 따르고 봐야 합니다. 또 본인이 규칙을 지키는데 다른 누군가 힘도 없는 이가 잘 모르고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일본인에게 욕설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이면에는 속으로 저주가 자라났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이는 강력한 저주가 원혼을 가진 귀신이나 악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한 원념이 있으면 불특정 힘이 약한 누군가에게 분토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을 쓴 홍대선 작가는 우리 한반도는 극히 먹고 살기 힘든 여건이어서 사람들은 먹는 것을 구하거나 외적을 방비함에도 고유의 특질을 강화시켜 왔다고 합니다. 항상 고안하고 실험에 살아갈 궁리를 합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줄을 섭니다. 규칙을 만듭니다. 내가 먹을 순번 1등, 2등 이렇게 정해놓고 줄에 끼어들지 못하게 견제합니다. 살기 위해서 정함은 따르되 정해지지 않은 것은 고안하고 규칙을 만들어 주체적으로 대응합니다. 숱한 풀들을 먹어보고 나물이 되는지 기준을 세웁니다. 왕이 백성을 어떻게 보는지 보고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순종합니다. 다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규칙 안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로 정해진 기준은 그 결과가 공정한지 보고 아니면 따지기도 잘합니다.
궁당 정치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한국인의 한은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했거나 기준을 보고 선택한 자신의 노력이 온전한 결과로 돌아오지 못할 때 한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인만 많이 본 책, 두 번째는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공정성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민감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까지 찾아와서 책 얘기를 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오는 건 괜찮지만 순서를 어기는 건 못 참습니다. 공정함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 억울함이 인생에 걸쳐 이어지고 한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이 전근대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통제, 부조리한 압박이 커지고 선택의 기회 자체를 본인이 갖지 못하는 불공정성을 체득하면 한으로 남게 됩니다.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선택할 수 없을 때 또는 선택의 결과가 예기된 전제와 다를 때 한이 쌓이게 됩니다. 간혹은 그래서 따지거나 싸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한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이 다수에 대한 폭력성은 없습니다. 저항했음에도 안 되면 이 또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절차 중에 온당한 평가와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은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하는데 바로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당신은 열심히 살았음을, 당시의 생각이 최선이었음을 알아주면 한은 사겨집니다. 다만 과거 자신의 선택에 당당함이 없이 그 선택 자체를 잘 못한 경우는 한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폭력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몽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가스통을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며 자신이 국가를 대신했던 부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선택을 잘못으로 부정하면 인생 자체를 부정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이 삭혀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통해 남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그냥 팔자가 사납다거나 시대가 그랬었다고 내면화 및 치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 합니다. 내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이 후대 자손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처럼 살지 않게끔 더욱 노력하고 배려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애순이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녀들도 꿈이 있고 삶이 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뒷전에 두고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견뎌왔습니다. 애순이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16부작 중에 눈물을 훔치지 않은 때가 없었고 부모님을 떠올리며 반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은 우리가 자라온 토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만난 우리 애순 씨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순이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라고 말입니다.